오늘 발표할 논문 제목은 Do LLMs Feel? Emotion Circuits Discovery and Control이라는 논문이고 이제 2025 아카이브에 이제 올라왔던 논문으로 이제 한국어로 직역하자면 이제 LLM 감정 회로의 발견과 제어에 관한 논문입니다. 먼저 제가 짧게 그 논문의 그 프롤로그를 제작해 봤는데요. 이 논문은 이제 LLM 감정은 어떻게 표현되는가에 대한 그 주제를 다루는데, 기존에는 이제 이러한 LLM 감정이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제 발달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연구는 이제 LLM 감정 회로를 식별하는 이제 메커니즘을 발견해서 이제 LLM 감정 표현 제어 정확도를 이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달성하면서 LLM의 감정 표현은 이제 식별 가능한 회로로 표현되고 직접 제어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밝혀낸 논문입니다. 콘텐츠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고 이제 1의 모티베이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구성은 LLM의 감정 표현 메커니즘 그리고 기존 연구의 한계와 연구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LLM의 감정 표현 메커니즘에 대해 살펴보면 초기 이제 LLM 활용들은 이제 수학 코드 문서 요약 등 이제 좀 작업 보조적인 역할에만 한정이 됐었는데, 이제 좀 최근 들어서 LLM이 이제 정서적 지지나 상담, 공감 등의 이제 정서적 동반자 역할로의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GPT가 이제 4에서 5로 업데이트되고 사용자들이 조금 이제 변화한 LLM의 이제 말투나 그런 상태에 대해서 좀 정서적으로 반발한 그런 실제 사례가 이제 레퍼런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이런 LLM의 감정 표현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한계로 뽑는데, 이제 이러한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 부족은 이제 감정 표현을 유발하는 이제 내부 구성 요소와 계산 경로에 진다 어렵게 한다는 그런 점을 제시를 합니다. 또한 이제 기존 연구의 한계로 이제 크게 두 축으로 나뉘는데, 이제 LLM의 감정 표현 분석 연구와 이제 감정 표현 제어에 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감정 표현 분석에 대한 연구들은 이제 LLM이 활성화해서 감정 관련 특징을 이제 인코딩하거나 그런 것을 보여주었지만, 이제 주로 이제 감정 인식이나 분류에만 초점을 두고 감정 표현 자체를 만들어내는 이제 서큘 레벨 작동 원리는 설명하지 못했다는 것을 한계로 지적하는데요. 이 서큘 레벨이란 이제 모델이 출력을 만들 때 내부에서 어떤 뉴런 연결이 작동해서 그 감정이 표현되는지 이제 회로 단위로 들여다보는 방식을 뜻합니다. 그리고 LLM의 감정 표현 제어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런 LLM 감정 제어가 주로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나 스티어링 벡터 기법에만 의존해서 이제 표면적 스타일 조정에는 효과적으로 보이지만 근본적인 감정 표현 메커니즘은 설명하지 못했다는 것을 한계를 뽑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목표는 이러한 LLM의 감정 표현 메커니즘 이해를 기반으로 LLM의 감정 표현을 실제로 제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연구는 크게 질문을 세 가지 설정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LLM 내부에 맥락에 무관한 감정 표현 메커니즘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것인데, 이게 아래 영어를 좀 직역한 건데, 이제 콘텍스트 어그노스틱 메커니즘이 이제 맥락에 무관한 감정 표현 메커니즘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같은 감정이라면 이제 문맥이 달라져도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되는 그런 내부 패턴이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얼큐트는 이제 해당 메커니즘의 형태 및 작동 방식은 무엇일까에 대한 것으로 이제 이 메커니즘이 뭐 뉴런 단위나 어텐션 헤드 단위로 형태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제 회로 구조로 이제 분석할 수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얼큐3에서는 이제 이를 활용한 LLM의 감정 표현 제어가 가능할까를 알아봅니다. 그럼 이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는 크게 이제 LLM의 작동 원리, 그리고 트랜스포머, 리지어 스트림, 히든 스테이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LLM의 작동 원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LLM의 원래 본질은 이제 다음 토큰의 확률 분포를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오늘 날씨가 정말이라는 이제 문장 다음에 토큰의 확률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요. 이제 이러한 사례에서 이제 감정 표현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부정적 입력에 대해서 부정적 단어의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출력되는 것을 예시로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내 강아지가 죽었어. 슬프겠다의 확률이 더 높지, 좋네요의 확률은 낮아지는 그런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LLM의 감정 표현 메커니즘은 우선 확률 분포의 변화를 기반으로 이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그라운드 두 번째로 트랜스포머가 제시가 되는데,
엣지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는 이제 다수 레이어들이 이제 누적된 깊은 신경망인데 본 연구에서는 28개 레이어로 구성된 트랜스포머를 사용합니다. 이제 각 레이어들은 어텐션 서브 레이어랑 MLP 서브 레이어로 구성이 되는데 이제 이 연구는 이러한 트랜스포머의 각 레이어, 이제 어텐션 서브 레이어가 MLP 서브 레이어가 이제 핵심 분석 단위로 설정하고 이 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residual stream에 대해서 이제 제시하는데 이제 residual stream이란 이제 모든 레이어를 가로질러서 정보를 운반 저장하는 통로를 뜻합니다. 이는 이제 감정 표현이 이제 레이어를 따라서 어떻게 이제 프로파게이트 되는지 분석할 핵심 공간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한 레이어 내에서 이제 변화를 보면은 이제 이전 상태에서 그 어텐션 이제 서브 레이어 적용 후 이제 측정 지점 1과 그리고 MLB 서브 레이어 적용 후 측정 지점 2를 이제 서로 비교를 하는 식으로 이제 감정 표현을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백그라운드로 히든 스테이트가 제시되는데요. 이는 이제 residual stream의 한 시점의 표현으로 예를 들어 이 모델을 사용한 이제 이 라마 3.300 기준 3270이 차원의 벡터를 이제 말합니다. 이제 그게 의미는 방향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고차원 벡터 공간에서 의미는 방향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은 비슷한 영역으로 가고 이제 의미 차이는 일정한 방향으로 변환이 되는데 이는 이제 단어 임베딩 같은 이제 관계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왕에서 뭐 남자를 빼고 여자를 더하면 여왕이 된다는 식의 이제 예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논문에서 핵심 가설로 설정하는 것은 감정은 이제 히든 스테이트 공간 내 감정 방향으로 인코딩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감정 방향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메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메소드는 이제 크게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감정 방향을 추출한 뒤 이제 로컬 구성 요소 식별하고 글로벌 회로를 통합하는 내용인데 이제 크게 네 가지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셋을 구축을 해야 이제 이러한 실험이 전제 조건이 되고 이제 아까 처음에 제시했던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차례대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먼저 이제 SB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내용인데요. 이제 이 데이터셋을 구축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기존 감정 데이터셋의 한계에 이제 직면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I wonder the third today는 이제 happy에 대한 데이터셋이고 My grandmother passed away는 sad에 대한 데이터셋인데요. 이 이제 두 문장이 이제 좀 감정만 다른 게 아니라 이 주제 자체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제 LLM 내부에서 발견된 차이가 이런 행복 슬픔 때문인지 아니면 복권이랑 뭐 가족 때문인지가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자들은 SEV 데이터셋을 이제 구축을 하는데요. 이는 이제 동일한 시나리오를 두고 결말만 바꿔서 감정의 변수를 통제하는 그러한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 표현 차이가 오로지 결말의 밸런스에서 비롯되도록 보장합니다. 밸런스는 감정의 극성을 뜻하고요. 그래서 감정만 변하는 데이터셋은 이제 LLM 내부 감정 분석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 예시를 잠깐 짧게 보자면 시나리오는 중립적으로 이제 설정을 하고 이제 세 가지 이제 방향으로 이제 positive, neutral, negative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감정 외에도 이제 변수 통제 한 네 가지 조건을 두는데 뭐 동일한 주체해야 되고 시간도 동일해야 되고 문장 길이는 많이 차이 나면 안 되고 감정단은 금지한다. 식의 이제 통제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개 도메인에서 이제 구축을 하고 이제 GPT-4 미니를 활용해서 이제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한 이제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이제 실험을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감정 방향을 추출하는 이제 실험을 합니다. 이제 핵심 아이디어는 이제 동일 입력에 6가지 감정을 프롬프팅으로 유도하고 6개 이든 스테이트를 비교하는 것인데요. 이제 이 6가지 감정은 이크만의 6가지 기본 감정을 이제 베이스로 합니다. 이제 이 6가지 기본 감정은 이제 사람들이 느끼는 기본 감정을 이제 분류해 놓은 것인데요. 이제 프롬프트 구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고 측정 방식은 이제 그리딩 디코딩을 사용해서 성공 케이스만의 레스터카 리지얼 스트림을 수집합니다. 이 레스터 이제 이건 이제 트랜스포머가 다음 토큰을 예측할 때 사용하는 마지막 위치 토큰의 누적 표현 벡터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출하는 이제 내용을 보자면 이제 크게 이제 평균 차감으로 그 의미를 제거하고 그리고 두 특정 지점에서 각각 추출한 뒤 이제 L2 정규화를 통해서 감정 방향을 추출합니다.
이때 이제 동일 시나리오에서 6개의 감정, 이제 히든 스테이트를 얻고, 그리고 이제 공유 의미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평균을 낸 다음에 빼가지고 감정 고유 방향만 남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측정 지점에서 각각 추출해가지고 어떤 이제 서브레이어 직후의 방향과 MVP 서브레이어 직후의 방향을 이제 추출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각 레이어별 감정 센트로이드를 산출해서 이제 L2 정교화로 단위 방향 벡터를 도출합니다. 이때 이제 센트로이드는 여러 데이터 포인트들의 평균 위치를 나타내는 중심적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겨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PCA 시각화로 감정 방향 추출이 이제 얼마나 시각적으로 잘 드러나는지 확인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row hidden state는 이제 깊은 레이어에서 군집화가 되는 반면에 이제 이모션 벡터는 이제 레이어 0부터 명확하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이모션 벡터는 레이어 0부터 선형 분리기로 100% 구분 가능한 것이 이제 확인이 되고, 그리고 이제 레이어 12 쪽을 보면은 이제 이건 예시 중 하나인데요. 약간 사람의 약간 실제 직관적인 그런 약간 감정과 좀 비슷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인데요. 예를 들어 앵거가 이제 빨간색이고 디스커스트가 이제 노란색인데 가까운 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저희 인간의 두 감정은 앵거가 디스커스가 가까운 것을 기반으로 이제 비슷하고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새드니스랑 이제 해피네스, 이제 새드니스랑 fear, 또 이제 가까운 걸 보고 약간 비슷한 감정인데 실제로 가깝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 방향은 실제하며 인간 감정 구조까지 학습되었음을 이제 시각적 PCA로 이제 입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메소드 단계로 이제 로컬 구성 요소 식별하는 것으로 나아가는데요. 이제 감정 방향을 구성하는 두 구성 요소는 이제 크게 MLP 뉴런과 어텐션 헤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각각의 역할이 좀 다른데 이제 식별 방식 또한 다릅니다. MLP 뉴런은 수학적 분해로 이제 식별을 하고, 어텐션 헤드는 인과적 개입으로 이제 식별을 합니다. 이때 이제 이러한 로컬 구성 요소를 기반으로 회로 구성 요소로 이제 인정받으려면 또 네 가지 조건을 이제 갖춰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게 뭐 식별, necessity, sufficiency, specificity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별하는 과정은 크게 이제 MLP 주론을 수학적으로 분해하고, 어텐션 헤드는 인과적 개입으로 이제 어, 인과적 개입으로 이제 식별하여 이제 인핸스ment 신호를 이모션 디퍼런스 벡터로 이제 감정 벡터로 이제 나아가는 것을 이제 단계로 삼는데요. 이제 크게 이제 이 델타에 대해서 보자면 이제 이게 감정 차이 벡터로 이제 에볼레이션과 반대이며,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구성 요소 활성을 더해서 감정을 강화하고, 그리고 그룹 내 감정 평균과의 차이로 이제 산출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위 구성 요소에 주입해서 감정 표현을 외부 지시 없이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표는 이제 구성 요소 수에 따른 감정 표현 점수 변화를 나타낸 이제 피규어인데요. 이제 에블레이션이 왼쪽 두 개이고 오른쪽이 이제 이넨스멘트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크게 이제 이 피규어로 볼수 있는 인사이트는 이제 롱테일 패턴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펄스 회로랑 관련이 있는데, 이제 초기 소수 요소에서 점수가 좀 급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펄스한 구조는 이제 회로 추적 가능성을 입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컬 구성 요소 식별을 기반으로 이제 회로 단계로 이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단계로 이제 글로벌 회로 통합으로 나아가는데, 이제 감정은 단일 레이어가 아니라 이제 크로스 레이어 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정을 이제 글로벌적으로 통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시되는 게 이제 레퍼런스 베이시스인데, 이게 이제 레퍼런스 베이시스는 감정의 최종 방향, 그리고 각 서브 레이어가 이 기준을 향해 얼마나 미는지를 이제 이 지표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이제 안전 기준점과 정량 영향의 점수를 이제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좀 글로벌 회로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버젯 할당과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리고 회로 조립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통합적으로 이제 회로를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자면
감정 회로의 발견에 대해서 이제 보자면 이제 주요한 발견은 듀얼 아키텍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6가지 감정 회로의 구성 요소를 비교하고 두 서브레이어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MLP 듀런은 이제 보면은 이제 거의 겹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어텐션 헤드는 이제 절반 가까이 겹친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제 이런 차이는 이제 MLP 듀런은 감정마다 고유 듀런을 사용하는 그런 감정 메모리 역할을 하고 어텐션 헤드는 이제 감정과 헤드를 공유하는 라우팅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이러한 것을 실제 LLM 일반 정보 처리 구조와 또 일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게 이 논문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 피규어인데요. 이제 이것을 회로 변조 효과를 실제로 이제 그림으로 좀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화자가 말한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에 이제 회로 이제 이 문장을 단순히 이제 회로 조절만으로 이제 이런 다양한 감정이 섞인 이제 응답으로 이제 바뀌는 모델이 출력하도록 바뀌는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동일 프롬프트라도 회로 조절만으로 이제 출처의 감정이 바뀌는 것을 보여주고 이제 회로가 감정의 인과적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또 예를 들어 Input from my girlfriend forgot my birthday again 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제 원본 응답은 회로 조절이 없을 때는 이제 그냥 이렇게 평탄하게 나오지만 이제 anger 회로 조절 후에는 이제 약간 화나는 듯한 문장으로 나오고 surprise 회로로 같은 경우는 감탄사가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또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지시 없이도 감정이 자발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 지시 없이 외부 지시가 없이도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큐3 답변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회로 조절의 정확도를 좀 좋게 제시하는데 실제로 이제 프롬프팅 기반으로 했을 때는 이제 98.96, 스티어링 기반으로 했을 때 91.2, 그리고 회로 기반으로 했을 때 가장 높은 99.65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티어링의 한계와 이제 서큐의 모델리제이션의 이제 강점으로 이제 서프라이즈를 특히 이제 예시로 드는데요. 이제 이 서프라이즈 감정에서는 스티어링은 매우 떨어지고 서큐잇은 100을 달성하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 예시는 이제 서프라이즈는 사실 그 긍정, 부정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있는 좀 애매한 감정이라서 단일 방향 표현이 어렵고 자칭 정밀 조절은 가능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절트의 모델 일반성 검증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QN 모델로 이제 검증을 했는데 이제 프레임워크의 모델 일반성을 테스트한 것이고 이제 동일 프레임워크를 적용해가지고 회로 발견과 제어 결과를 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팅 같은 경우는 모든 감정에서 일관되게 성공을 했고요. 그 스티어링의 경우 좀 비대칭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이 시사하는 것은 이런 스티어링은 특히 이제 긍정 감정을 이제 좀 성공적으로 하는데 부정 감정은 좀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약간 세이프티 얼라인먼트 영향으로 이제 추정하고 있으면 우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본 연구의 제 컨클루전을 제시합니다. 그 주요 결론은 이제 RQ1 LLM 내부의 맥락에 무관한 감정 표현 메커니즘이 존재할까는 것에 이제 yes라고 답을 하면서 이제 해당 메커니즘의 형태 및 작동 방식은 스펄스 회로라고 말을 하고 특히 이제 MLP는 감정 메모리, 어텐션은 정보 라우팅인 듀얼 아키텍처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RQ3로 이를 활용한 LLM의 감정 표현 제어가 가능할까? 는 것을 이제 높은 정확도로서 이제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결론은 이제 LLM의 감정 표현은 모델 내부의 개선 과정에서 형성되고 조절될 수 있다. 는 것을 결론으로 제시합니다. 뭐 한계점도 몇 가지 있는데요. 뭐 영어 입력 한정, 그리고 에크맨 6 감정 함정, 파인튜닝 안정성 미검증 등의 좀 몇 한계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영구적 의의가 이제 크다고 보는데요. 크게 이론적 의의, 그리고 실용적 의의, 철학적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는 이제 LLM 인지 메커니즘 전환으로 확장 가능한 Interpretable Controllable AI의 토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